네, 이번 시간은 여야의 삼선 중진들과 함께하는 디톡스 정치입니다. 자타공인 여야의 최고 논객, 대안을 제시하시는 대안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위원, 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추석 때문에 한 주 쉬었는데요. 첫 방송에 대한 반응 좀 궁금합니다. 좋았습니다. 얼굴이 전 장제원 의원보다 작게 나와가지고 주변에서 많이 좋아했습니다. 특히 이제 많은 우리 국민들께서 왜 정청래 의원과 같이 하느냐. 민주당이 악동인데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 오늘도 뭐 기대를 하겠습니다. 인내와 극기가 필요한 방송이 아니겠느냐. 그 지역구를 좀 돌아보셨을 텐데요. 어떤 이슈에 가장 큰 좀 관심을 갖고 계시는가요? 제가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예년처럼 많은 국민들을 만나지 못했어요. 근데 가장 많이 들은 얘기들이 힘들다, 어렵다, 야당 내내 뭐 하냐, 그 다음에 나오나. 네. 이런 단어들이 키워드 같고요. 어쨌든 특히 이 코로나 때문에 가장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들,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넘어서 좀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이냐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하게 만든 추석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저는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는 추미애 장관 아들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 야당이 심한 거 아니냐. 네. 요즘 군대를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러면서 군대 보낸 엄마들이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애가 아프고 그러면 전화가 온대요, 군대에서. 그리고 뭐 소대장, 중대장 카톡도 많이 하는데 네. 요즘 군대를 잘 모르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저희 적극적인 지지층에서는 도대체 공수처 어떻게 할 거냐. 아니 180석을 몰아줬는데도 뭐 하고 있냐. 이런 질책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나서는 역시 나훈아. 나훈아 좋아해요? 저는 부산 분이고 네. 또 저희 바로 옆 동네에서 태어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저는 나훈아 씨를 되게 저는 초등학교 때 소풍 가면 나훈아 남진 노래 불렀습니다. 저는 나훈아 노래를 불렀습니다. 둘 다 불렀습니다. 저희 뭐 알고리즘도 나훈아 쇼만큼에도 화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얘기로 정리를 하고요. 저희 디톡스 정치 룰 한번 다시 소개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잊지 않으셨죠? 네, 해야 할 것 세 가지. 네, 웃어주고. 네, 대안 제시하기고요. 독소를 빼는 정치 토크, 디톡스 정치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다룰 주제는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와 개인의 기본권 관련된 내용입니다. 강경화 장관의 배우자의 미국 출국 때문에 떠들썩했던 한 주이기도 했는데요. 기본적인 입장부터 좀 여쭙고 가겠습니다. 자아 비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국민 정서상 적절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저희 당 지도부에서 얘기했고요. 정청래 선배. 아니 좀 들어보세요. 끼어들기 하는 겁니까? 끼어든 게 아니라 마이너스 1점. 당 지도부 얘기로 쓱 지나가면 안 되죠. 그리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송구하다라고 여러 차례 사과를 했고요. 그리고 저도 대한민국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이 시대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안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당의 입장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건 그렇고, 근데 그 일병 퇴직한 전 교수께서 아니 당신은 장관이지만 난 내 삶이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오랫동안 준비했고 오랫동안 준비 과정을 공개했고 그리고 요트가 수천억 원대의 요트다라고 처음에는 보도가 났는데 그게 아니고 1억 4천만 원짜리. 그리고 어쨌든 태평양을 건너보고 싶은 도전 정신 꿈. 일종의 버킷리스트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걸 다 떠나면 코로나 전국이나 이런 걸 다 떠나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부러운 일이.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럴 때는 두루뭉실하게 얘기해야 돼요. 잘못됐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부럽다 그러기도 하고 이것을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강경화 장관의 남편의 문제를 이렇게 막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것도 조금 시대에 조금 못 따라가는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비판은 반드시 받아야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강경화 장관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남편이 나가겠다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사실 뭐 가족
안에서도 또 개성이 강하거나 예. 또 반드시 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또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너무 엄중한. 그러니까 우리가 광화문 집회를 이렇게까지 막는 거는 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코로나 확산에 가장 그 핵심적인 가치를 두고 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예. 그거는 국민의 기본권도 제한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참 부적절한 행동을 남편이 사셨다. 다만 그런 것들의 논의가 이제 어느 선까지를 우리가 인정해야 될지에 대한 논의로 조금 승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박수 반번 치겠습니다. 이게 어정쩡하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뭐 두 분의 의견이 비슷한데,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공직자 남편도 중공인으로 인정해야 되느냐라는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개인 사례를 조금 이제 살펴봤더니 이제 아내를 외교관으로 뒀고 그래서 육아와 가사 등을 더 신경을 써왔고 성향은 굉장히 모험적인 분이시고 좀 생각해볼 부분이 좀 많은 그런 뭐 사건이라면 사건이었던 것 같고요. 두 분도 좀 정계 은퇴하시면 꼭 이루고 싶은 버킷리스트가 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대한민국 상황이 이런데 참 이 은퇴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 나라 바로 잡아야 되는데. 정계를 계속 하겠다는 그런 근데 말씀을 어쨌든 드리고요. 저의 버킷리스트는 너무 많아가지고요. 사실은 제가 정치를 안 한다면 가장 하고 싶은 거는 방송 앵커를 하고 싶어요. 장제원의 이름을 붙인 예. 장제원 투나잇 쇼 이런 거를 위클리 정도로 금요일 날 밤에 한번 탁 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분을 모시고 한번 인터뷰를 좀 저희가 해보는 그런 것도 해보고 싶고요. 제가 자리를 바꾸기는 힘들 것 같고요. 이 자리를 모시는 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꼭 음반 하나 내고 싶어요. 네. 제가 어릴 때부터 참 가수를 하고 싶었는데 이 음반을 제가 꼭 한번 내고 싶고 앵커하면 방송국 잘 되겠어요? 아마 시청률이 역대급으로 나오지 않을까. 근데 좀 비슷한 것도 있는데요. 산속에 들어가서 농사 짓고 자연과 버타며 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고 그래서 저도 언젠가 기회가 되면 방송 진행, 정청래 이름을 단 장제원 앵커가 진행하는 프로그램과 쌍벽을 이루는 정청래의 시사 토크. 같은 시간대에. 이 부분도 개인의 어떤 기본권에 관련된 또 얘기인데요. 개천절에 일부 보수단체 불법 집회를 막기 위해서 광화문 광장에 차벽이 등장했습니다.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지나친 과잉 대응이죠. 저는 코로나 파시즘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서울대공원은 인파로 넘치고 차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거의 40분을 돌아야만 주차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서울대공원은 왜 안 막았습니까? 최소한 국민의 기본권, 집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것이 코로나 방역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명확하게 따져서 최소한의 시위를 허용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너무 심하게 막으니까 그 광화문 광장이 천안문 광장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것은 과도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권 일각에서 명박산성을 소환해서 그런 또 산성을 쌓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그때 명박산성과 이번에 코로나 산성은 본질적으로 다른 거다. 명박산성은 정권의 위기를 지키려 했다면 이번에 코로나 산성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려 했다. 그리고 그때는 컨테이너 박스로 교통의 흐름을 완전히 차단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경찰차로 펜스를 치고 교통 흐름을 보장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명박산성을 쌓고 거기 집회 참가했던 사람들을 대체 다 연행해 가고 재판받게 했어요. 이번에는 그냥 실갱이 하다가 다 귀가 조치한 거예요. 왜 그러면 다른 데 모이는 데는 왜 안 막았느냐. 다른 데 모이는 사람들은 방역 수칙을 대체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거고 이번에는 어떻게든 간에 정부를 좀 골탕을 먹이려고 하고 또 차를 타고 간다고 해서 그분들이 차만 타고 갈 거냐. 그렇지 않을 거라는 예상은 많은 국민들이 했고 경찰 이 당국에서도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집회 시위와 국민의 생명을 차단했다. 그래서 그것은 정의로운 생명권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웃어주기. 좀 다수 국민들이 좀 하지 말라라고 하는 집회도 소수의 목소리도 보장해야 되는 게 우리 민주사회잖아요. 네. 작은 목소리마저도 우리 문재인 정권이 좀 경청하고 그 목소리마저도 수렴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절실하다고 봅니다. 네. 다음은 여야 쟁점 법안인 공정경제 3법과 공수처 설치에 대한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공정경제 3법이죠. 여당에서는 적극 추진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찬성이고 장제원 의원님도 찬성인데 다른 의원님들이 좀 반대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당 얘기를 하기 전에 예. 민주당이 정말로 이 법 추진할 용이 있는 겁니까? 네. 이렇게 저는 좀 미지근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수처법 개정안은 그렇게 기습상정까지 해놓고 이 법안은 왜 상정 안 시킵니까? 이 법안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남몰라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 협치를 하려고 그러죠. 협치는 왜 이럴 때만 꼭 협치를 하고 자기네들 꼭 하고 싶어하는 법안은 그렇게 날치기 통과하고 기습상정하고 그럽니까? 이 법이 정말 중요하다 그러면은 민주당이 좀 더 사나운 자세로 밀어붙여 보세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재계의 눈치를 좀 보면서 국민의힘이 좀 더 좀 강하게 나오기를 좀 기대하고 눈치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짙게 들어요. 자본주의라는 게 뭐죠? 남들의 주식, 자본을 빌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의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갖고 있는 권한을 공정하게 우리가 투표에 한 표 한 표 행사하듯이 그럴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해야 되잖아요. 근데 재벌 총수가 독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를 보자면. 근데 최소한 감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자. 그게 뭐냐면 이사를 뽑아요. 대부분 재벌 총수의 의도대로 됩니다. 그리고 이사 중에서 그 이사회를 감시할 수 있는 감사를 뽑자. 그러면 감사가 되겠습니까? 감시가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제 상법 개정안 그렇습니다. 중에 이제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이게 왜냐하면 재계에서 가장 반대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한 10명이 이사회에 이사예요. 그중에 그 10명과 좀 다른 차원에서 감사를 한 명 뽑자라는 거예요. 10대 1이에요. 그래봤자. 동의하고요. 결국은 이거는 기업의 좀 투명성을 제고하자는 거거든요. 기업이 반칙 못하게 좀 투명하게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자유시장 경제가 공정하게 진행돼가지고 지속 가능한 우리 경제 성장을 좀 유도해보자 이런 차원의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 법안 중에 다중대표 소송제 아까 좀 조금 설명을 했지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게 비상장 회사인 경우에는 전체 주식의 100분의 1 이상, 그다음에 상장 회사 같은 경우는 1만 분의 1 이상, 6개월 이상 보유한 사람에 한해서 고발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작정 그렇게 막 고발을 재계에서 얘기하듯이 고발을 남발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특히 맞고요. 이게 안전판이 있거든요. 이 개미주주들이 엄청나게 수백억 정도의 그 지분을 모아야 소송이 가능하거든요. 그게 쉽겠습니까? 충분히 이 법은 통과될 수 있는 법이다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어요. 우리 당내 의원님들이 또 아직까지 의견을 안 밝힌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어떤 부분에 가장 좀 반대하는 것 같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재계의 입장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상황이고 국가적으로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이 위축될 수 있는 법을 지금 시행하는 게 맞느냐라는 여론 같아요. 기업의 소유권을 막 뺏는다든가 기업의 소유권을 흔든다든지 이런 반시장적인 법안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찬성하는 건데. 뭐 대체로 두 분의 의견이 뭐 비슷하신 것 같은데 박수 한번 치고 넘어갈까요? 긴급 제안합니다.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원내대표 나가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선배가 도와주면 안 돼. 아니 그래서 제 것도 안 돼. 자,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 노동관계법까지 함께 고치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경제사회 전 분야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공정경제 3법뿐이 아니고 노사관계, 노동법 관계도 함께 개편해달라고 하는 것을 정부에 제의합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이 시점에 이 노동경 관련법을 던진 그런 진정성에 대해서 조금 의심을 하게 돼요. 당내 어떤 이 공정경제 3법에 대한 반대 여론 때문에 그러지 않았느냐라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노동 관련법이거든요. 이건 노동 유연성이라는 거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꼭 좀 풀어야 될 중요한 과제인데 이것이 이 시점에 던짐으로 인해서 당내의 반대 목소리나 또 재계의 불만을 누구뜨리는 그런 카드로 허비돼 버리는 거 아닌가. 노동 관련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것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안은 없었어요. 그냥 던진 겁니다. 두 법안은 연기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인 거죠. 연기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인데
지금 같은 코로나 국면에 그렇지 않아도 이 고용 불안 뭐 그리고 임금 불안 이런 게 있는데 그거를 막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는 그 야당에서 임금을 마음대로 깎자, 마음대로 해고하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장제원 의원께서 정확하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공부를 시켜줘야 될 분야입니다. 아니요. 근데 이 한번 보자고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4차 혁명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예.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열리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코로나가 이제 종식이 되면. 그러면 산업 구조 자체가 급변할 수밖에 없어요. 네. 산업 구조는 변하는데 노동의 유연성은 전혀 없으면요. 기업들이 구조 자체를 혁신할 수가 없어요. 변화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당장 당장 해고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기업들이 이 산업 구조 재편에 발맞춰 가지고 좀 더 밀도 있는 이 부가가치가 좀 뛰어난 기업으로 변신할 수 있느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노동의 유연성을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안을 얘기할게요. 예. 저는 그래서 노동법을 처리하자, 내지는 뭐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하자, 이렇게 실질적 해고, 실적 임금 삭감, 뭐 반발이 뻔한 이런 것을 얘기하지 말고 예. 장제원 의원이 좋은 말씀하셨어요. 장기적 플랜을 짜자. 저는 그래서 노동 유연성보다는 그런 말보다는 산업 구조 개편에 따른 대응을 미리 준비하자. 차라리 이렇게 말하는 게 좋다.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없어질 직업, 새로 탄생할 직업. 그럼 그런 것을 여야가 같이 머리를 붙잡고 미리 준비해서 그런 것을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제안하면 그게 반대할 사람은 없죠. 아니 그게 말은 맞는데요. 그런 예측이 불가능해요. 산업이 빛의 속도로 바뀝니다. 그들이 재교육을 통해서 고부가가치 업종에 이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자꾸만 제공하는 게 국가의 역할이고 산업은 산업대로 빛의 속도로 변할 수 있는 그러한 유연성을 만들어줘야죠. 그게 제가 주장하는 노동의 유연성입니다. 예. 사회 안정을 갖춰가면서 그렇죠. 하자는 그런 의견이죠. 공수처 설치에 관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여전히 두 당사에 좀 이견이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양당의 좀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이견이 있는 정도가 아니고요. 예. 이런 공수처법을 이렇게 패스트트랙을 태워가지고 막 이렇게 통과시켜 놓고 그 당시에는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야당에게 추천위원 2명을 할애해가지고 그야말로 정치적 중립적인 공수처장을 임명하게 해놓고 야당이 조금 그거를 늦춘다 그래가지고 아니 대한민국을 수사공화국으로 만들겠다는 겁니까? 4개의 수사기관을 이렇게 늘어놓고 국민을 위한 권력구조 개편입니까? 이게 무슨 여당과 대통령을 위한 수사조정입니까?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저희들이 끊임없이 주장하는 위헌이라는 겁니다. 공수처는 이 법안에 보십시오. 3부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헌 여부를 알아본 다음에 추천하겠다. 이것도 못 기다립니까? 그다음에 저희들이 추천위원 추천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사실 한 명은 구했어요. 누군지 말씀 못하지만 한 명이 지금 못 구하고 계신 건가요? 못 구한 게 아니라 시간을 달라 그러는데 덜크덩 공수처법 개정안을 법사위 소위에 일방적으로 상정해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합니까?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히 급해서 경제 3법은 그냥 눈치 보고 있고 이건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됩니까? 정말 이러지 마세요. 저희는 국민의 눈치를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눈치. 장제원 의원님, 인간지사 공수래 공수거, 공수처법 그냥 찬성하세요. 순간 있잖아. 저 아재 좀 개그. 마음에 안 들어도 네, 언제까지 야적을 듣고 순간 마음에 안 들어도 지나고 오면 인간지사 세용지마예요. 자, 이 공수처법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야당이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검찰이 정부 여당 인사 봐주기 수사하는 거 아니냐? 객관적으로 검찰과 독립해서 공수처에서 정부 여당 고위공직자, 검판사, 경무관 이상 수사하자. 예. 라고 주장하는 게 맞고요. 그게 저희가 야당 때부터 주장한 겁니다. 여당 돼서 갑자기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이미 진도가 많이 나간 것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에요. 예. 그래서 검찰과 경찰이 수사의 권한을 또 이제 가르마를 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무부는 법무부대로, 검찰은 검찰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각자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아까 위헌 얘기했는데요. 법이 통과됐는데
야당이 반대를 해서 뭘 정족수를 못 채워서 법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자체가 위헌이에요. 참 이게 그야말로 내로남불이에요. 근데 이게 아직 위헌이라는 주장이 아니 있기 근데 때문에 보십시오. 대통령 특별감찰관, 북한 인권 대사 이거요. 법 통과된 지 합의 통과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4년 동안 뭉개 깔고 앉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왜 안 합니까? 박근혜 정권 때 아니었어요? 아니 근데 왜 아니 박근혜 정권 때 통과된 법은 법 아닙니까? 그거 왜 깔고 뭉개 앉아 있습니까? 그거 빨리 임명하세요. 저희들 추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통과된 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헌 논란은 좀 따지되 공수처장 후보 추천은 조금 서둘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한다는 거 아닙니까? 한다는 거예요. 예. 한다는데 이렇게 법을 숫자로 밀어붙이는 게 기다리면 어디 나올 있습니까? 것이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검찰총장이 4명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칼을 4개를 채워드리는 거예요, 대통령한테. 장재원 의원님, 박정희 유신헌법 때 이런 규정이 있었어요. 지방자치제를 실시한다. 단 조국 통일 이후에 실시한다. 네. 시간 끄는 작전이지. 아니 그러면 좀 이게 대통령 특별감찰관하고 북한 인권대사 이거 깔아뭉개지 말고 임명 좀 하면 안 될까요? 4년째 깔아뭉개고 계신데 그거는 이거는 왜 위헌을 방치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제가 당에 장재원 의원 의견이라면서 제가 전달하도록 저도 하겠습니다. 당에 전달하겠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그 후보 추천을 좀 뭐 앞당겨 주시고 조금 기다려 주시는 것도 방법일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두 분 다 이제 3선 중준이시고요. 이번 국감이 또 열리고 있습니다. 뭐 좀 기대가 되는데 이 자리 좀 하나 좀 터트려주고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예. 이번 국감을 대하는 저의 자세는 선국 후당, 선민 후사. 그래서 저는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네. 정치 싸움에 끼들지 않고 정말 대안을 제시하는 건강한 국감으로 제가 거의 하겠다. 알고리즘의 컨셉을 너무 차용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저의 전략입니다. 우리 정 의원님은 저는 여당 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부를 감싸지만은 않을 거다. 그래서 정확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서 설령 우리가 좀 아파도 그것은 지적할 것은 꼭 지적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교육위원인데 교육부 장관을 대상으로 굉장히 아픈 날카로운 질의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고요. 오늘도 저희가 독소가 빠진 보다가 건강한 정치를 지향하면서 디톡스 주스도 준비했습니다. 가져드립니다. 오늘 앵커도 드시네요. 예, 좀 다른 겁니다. 저희하고 함께 하다 보니까 제가 독이 이제 쌓인 것 정치인은 아니지만 이 취지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함께 마시겠습니다. 저희 시사 토크 알고리즘 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바나나가 좀 들어. 아니 지난주에도 다 마셨는데 아니 이게 맛있네. 나 지난번에 굶고 가요? 아니 밥 많이 먹고 왔어. 맛있네. 지난번에 그 진짜 맛있거든. 지난번에 났습니다. 지난번에 좀 숙세기였는데 이건 뭐예요? 달아. 바나나 냄새. 지금부터 뛰어 앞만 보고